개별 주식들도 중요하지만 네네. 사람들이 매크로도 관심 많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상반기에 뭐 상반기 시장을 이렇게 리뷰하듯이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와 네. 상반기에 우리가 요거는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상반기는 상당히 그 생각보다 많이 올랐죠. 특히 기술주 중심 성장주가 많이 올랐고 큰 틀에서 보면 작년에는 다우지수 중심으로 가치주였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성장주가 빛이 발했고 거기에는 한 시장의 큰 턴이 되기는 시장에서 뭔가 주도하는 느낌의 드라이버가 있거든요. 마켓 드라이버가 있는데 올해는 당연히 누가 뭐래도 2월달, 3월달에 소위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드러내서 보여준 오픈 AI를 통한 챗GPT. 그러면서 AI가 광풍을 불었죠. 그것이 가장 큰 것이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 실적에 대한 걱정 그리고 리세션에 대한 걱정 그리고 금리는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좀 올라가는 추세가 이어됐음 모든 것에 악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뚫고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에서의 월가의 컨센서스를 보고 있는 S&P 올해 연말치는 지금보다 좀 낮아요. 아직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요소가 여전히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항상 장밋빛이 많아요. 근데 미국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꽤 많죠. 그리고 금리에 대한 올해 한 3번 정도 인하할 것이라는 것이 연초 2, 3월까지 많았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들 얘기하는데 거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상반기는 생각외의 어떤 펀더멘털보다는 더 많이 오른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는 걸 뚫고 나온 것이 AI의 힘이었다라고 저는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거의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그렇죠, 게 그렇죠. 네. 그런 이벤트가 작용한 거다. 실제로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이번에 소위 실리콘밸리 뱅크부터 해갖고 소위 월가 은행들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미국의 은행들 더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잠재운 것이 물론 그들의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재정 정책, 통화 정책도 강하게 푸시를 도움을 줬지만 그 모든 걸 뚫고 온 게 AI가 아니었냐. 그러네. 은행도 막 이슈가 될 뻔했는데 관심이 네, 맞아요. AI 나오니까 다 이로 묻혔죠. 그냥 가서 네. 묻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게 하반기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드렸다시피 이익 전망이 내년 올해에는 작년 대비보다 거의 비슷한 정도 그리고 빠르면 3분기 4분기부터는 전년 대비 플러스가 날 것 같아요. 이익 전망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우리는 아무리 연준이나 이런 데서 금리가 더 오를 것 같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심리는 그렇게 오르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리세션에 대한 경고가 있지만 지금 보니까 리세션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경제가 팍팍하게 우리나라로 돌아가더라도 미국만은 또 괜찮을 것 같은 또 느낌이 들죠. 전쟁도 작년 초기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대부분 아마 저도 마찬가지지만 열흘이면 끝날 거라 알았어요. 근데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도 끝나지 않겠네.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AI가 어느 정도 계속 끌고 갈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서로 좋다는 사람, 나쁘다는 사람과 주의하는 사람이 여전히 붙어 있는데 역시 AI가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 하나만 계속 갖고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점은 좀 남아 있죠. 한편에서는 그런 걸 뚫고 반대로 간다 그러면 그 한 도개가 아니라 이익 전망의 좀 상향이 좀 전체적으로 나오고 눈으로 확인되면 AI 아닌 것들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좀 집중된 매매, 집중된 흐름이었다면 하반기엔 좀 더 다양성이 추구되지 않을까. 그렇게 돼야지 더 건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그 책에서도 아까 시작할 때 네네. 22개 말씀해 주신 게 아까 26%까지 올라가고 평균. 네, 평균이죠. 그러니까 개별 기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네. 다 궁금해하니까. 네네네. 늘 배우거든요. 룰루레몬이었나? 그런 네네. 거 발굴하실 때도 그렇고 네. 종목들이 와 이거를 이렇게 시각으로 발굴하는구나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어서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요새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기업들 몇 개만 소개해 주시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관심 있는 거 위주로 말씀드리면 이게 뭐 주가가 사각 올라간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저 질문이 그거잖아요. 하신 거 저의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보냐는 건데요. 그 한 2개 정도는 제가 간혹 말씀드린 건데 하나는 뭐 거의 제가 말씀 안 드린 줄 세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주식은 트랜스다임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번 책에는 안 들어갔고 지난번 책에 아마 들어갔어요. 전년도 전에 편에는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항공주 이런 거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항공주에 대해서는
투자한 적도 없고 할 마음도 없어요. 항공주 자체는. 왜냐하면 아마 대표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비행기를 여행 갈 때 비행기를 탈 때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가는데 아니면 동남아 가는데 그럼 대부분이 아마 그냥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 들어가서 무슨 홍콩을 간다고 생각해보죠. 인천, 홍콩 딱 칠 겁니다. 여행권, 항공권 치면 쭉 나면 대부분이 거기서 가격별로 쭉 해줍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그냥 저렴한 건 찾습니다. 물론 거기서 너무 트랜스퍼가 있다거나 바꾼다 그러면 이동을 한다 그래서 옮겨 타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면 그렇지만 웬만하면 그냥 저렴한 거 가거든요. 우리에서 일본 가는 것도 방법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싼 거 갈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아주 딱 타이트하지 않으면. 물론 거기 예외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 직원들 물론 그것도 이제 같은 회사가 된다고 그러지만 아니면은 뭐 제가 봤을 때 그냥 저렴한 거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프레퍼런스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거기다가 물론 요즘 좀 올라가긴 했지만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모든 서비스 요금 그 제품 가격은 다 오르기만 했어요. 근데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 지금 항공권이 엄청 비싸졌지만 그걸 제외하고는요. 항공권이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오른 게 없어요.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20년 전, 30년 전 미국 갈 때도 그 당시에도 1,500불이었으면 요번에 팬데믹 이전까지 또 1,500불에 왔다 갔다 한 게 있었고요. 무슨 이상한 이벤트 하면 엄청 싸게도 갑니다. 쉽게 생각하면 일본이요. 일본 어떨 때는 5만 원에 막 뜨잖아요. 어떨 때는 70만 원에도 가고 50만 원 가지만 일본 항공 되게 싸졌습니다. 예전 대비. 필리핀 가는 것도 되게 싸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경쟁이 무한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항공주에 대해서 먼저 선호도가 전혀 없는 사람. 이거 제가 여러 번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다른 쪽이 하나 있죠. 항공이 비행기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비행기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동차도 보면 오일을 갈잖아요. 비행기도 바퀴를 갈아야 되잖아요. 그죠? 비행기도 보면 와이퍼가 있죠. 기장님들 앞에. 그것도 오래되면 갈 거 아닙니까? 제가 안 갈아봤지만 얼마 전에 그 아시아나 비행기였나요? 제주도에서 그 부산인 울산 오는데 문제 생긴 적 있죠. 문 열어갖고 수리하는데 몇십억 든다 그래갖고 구상권 행사한다는 거 카사에 크게 뉴스가 됐었잖아요. 그럼 고장 났잖아요.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누가 고치냐는 거죠. 아니 고치는 건 이제 우리나라 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다 있을 텐데요. 전 세계 1위 업체가 트랜스다인 그룹이에요. 이들이 소위 애프터 마켓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만들 때도 부품을 갖다 주고요. 애프터 마켓은 우리나라는 보잉이나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차가 애프터 마켓도 다 갖고 있잖아요. 해외는 자동차부터 잘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3자 마켓이라 해서 애프터 마켓. 우리나라도 BMW나 뭐 벤츠 타시는 분 보면 아실 것 같아요. 정품 딱 BMW 써지는 게 아니라 애프터 마켓 제품이나 많이 하잖아요. 그런 애프터 마켓 시장을 제일 갖고 있고 그걸 수리 AS까지 해주는 사람들이 트랜스다인 그룹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민간 항공기뿐만 아니라 전투기 있죠. 전투기도 다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특히 한번 예를 들어서 큰 뭐 F-35 비행기 한번 뜨고 그러면 레이더 이제 막 그런 것들 들어 있잖아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바로 또 해야 되거든요. 다 그게 돈입니다, 돈. 그래서 주요 고객이 미국의 항공사들 다 고객이고요. 미국의 공군 고객이고. 그래서 비행기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돈 버는 게 얘네예요. 계속 소모를 그러니까 지금 여행 수요 막 폭증하고 있고 이런 거에 네. 어떻게 보면 수혜 준 거네요. 제가 좀 농담삼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에어쇼 하면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할 때마다 막 수리에 AS를 계속해야 돼. 닦고 조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또 특징이 이런 S&P 500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 기준으로 MSCI 글로벌 1500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전 세계에서 큰 회사, 선진국의 큰 회사만 모아놓은 1500개 지수가 있어요. 최근 10년 동안 매 10년 매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올라간 주식이 단 3개밖에 없습니다. 매 10년 올랐어요. 매 10년 끊어서 연초 대비 연말까지요.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트랜스다인. 매 10년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좋은 회사임에 분명하다. 다만 이게 엄청나게 성장성 있는 것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인 회사. 완전 이거를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미 공군에 전화해서 내가 오늘부터 하겠다.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독과점적인 질을 갖고 있는 게 트랜스다임이라 그래서 근데 이건 좀 개인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이건 막 금강 할 때 금강 파는 애보다 리바이스가 돈 더 잘 벌었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책을 10월 14일 출시했잖아요. 출간했지만 책의 원고를 넘겨드린 건 출판사에 넘겨드린 건 8월이었는데 제가 엄청 고민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기업 위주로 하지만 제가 간혹 이제 중간 것들 사이즈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는 그 전년도 책에는 히트쳤던 거가 크록스였어요. 그래서 크록스를 대체할 뭐 할까 하다가 제가 이걸 할까 하다가 그 다음에 플래닛 피트니스를 넣었어요. 그래서 플래닛 피트니스는 책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약간 S전에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영화 이런 게 좋아하세요, 대표님? 좋아하죠. 영화 좋아하세요? 네. 1년에 몇 번 가세요? 극장에, 우리나라 극장에? 코로나 때문에 잘 안 갔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다시 다니시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가는 것 같아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방송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모 그룹이 증잔돼서 크게 주가 떨어진 적 있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걸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우리나라 극장 수요가 뭐 늘어나고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그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절대로 말은 제가 과할 수 있어서 약간 제가 추정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영화 극장 가는 사람 숫자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평균을 보면 1년에 4번을 갔어요. 팬데믹 이전에 4번. 근데 지금 아직 통계가 의미가 없어요. 4번인데요. 4번 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정도보다 조금 더 많이 가는 한 나라밖에 없고요. 세계 최고 수준 우리나라는 이미 극장을 많이 가요. 맞아요. 4번입니다. 우리나라 더 많이 간 거가 인도입니다. 인도. 그래서 CGV가 그 CJ 우리나라 그룹이 외국에 자꾸 진출했던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성장성이 더 이상 별로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보시면 팬데믹 이전과 이후 삶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흔히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워크이라 그래갖고 재택근무하는 분도 여전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업종별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외국계 기업 다니시는 분은 아직도 그냥 평생 재택근무 계약하신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실 사람들이 가는 거 있죠. 사람들이 이동 인구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팬데믹 이전 대비 이후 보면 대부분의 현장에서 가는 거 다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줄어드는 건 백화점 25%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기준이 2015년 기준으로 줄어들었어요. 제일 많이 줄어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캐주얼 다이닝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식당인데 레스토랑인데 캐주얼 다이닝인데 잘 모르시잖아요. 캐주얼 다이닝은 그 전문을 하시면 구분하시면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데이트해서 가서 먹는 곳입니다.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가서 먹는 것을 우리가 캐주얼 다이닝이라고 그래요. 제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35% 정도 줄어들었고요. 2, 3위권을 많이 줄어든 게 극장이 줄어들었어요. 극장 비즈니스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대부분 그럼 넷플릭스 보고 뭐 애플 보고 다 보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건데 마찬가지인데 늘어난 곳이 몇 개 안 됩니다. 제일 많이 늘어난 거가 피트니스가 늘어났어요. 피트니스 다시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두 번째 늘어난 거가 뷰티 앤 웰니스라고 그런 섹션이 있어요. 머리 하는 곳, 그리고 손톱 하는 곳, 마사지 하는 곳, 스파 이런 게 늘어났어요. 이게 두 개가 늘어나고 세 번째가 늘어나는 거가 우리나라는 그 매장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류 백화점 그런 게 간혹 있지만 우리는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의 그런 것들을 리코스토에서 하거든요. 술이나 맥주 그냥 거기서 전문점에서 팔거든요. 거기가 늘어났어요. 그 외에는 다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다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피트니스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넣었거든요. 근데 그때 고민했던 거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그때 넣을까 고민했다가 요즘도 계속 안 넣은 거를 후회하고 있죠. 데커스 아웃도어입니다. 데커스 아웃도어. 잘 모르시잖아요. 네. 데커스 아웃도어 저희 이제 제 방송에 보시면 많이 아실 텐데 딱 데커스 아웃도어 하면 모르시지만 제가 딱 말씀드리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 관계자분들 99%가 다 아는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어그를 갖고 있어요. 어그를 갖고 있는데 어그가 상당히 이제 얘네 올드한 브랜드가 됐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한 2년 전부터 소위 인싸 친구들이 어그를 많이 신고 났어요. 그래서 어그가 다시 유행을 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미국의 10대들 어그를 많이 신고요. 20대는 많이 쓰나. 그리고 딱 보시면 전 세계가 가장 팔로워가 많다는 여성 2명의 자매의 인싸가 있어요. 스타가 있어요. 그 친구도 이걸 신고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신고 나온 게 있어. 그게 어그가 있는데 이 어그가 많이 회복됐다는 거. 다시 살아났는 게 브랜드 어그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어그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더 큰 브랜드가 호카죠. 호카.
좀 좋아하시면 아실 텐데 호카가 러닝 슈즈부터 출발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현대백화점에 바로 들어와 있고요. 롯데 요즘 백화점 여기 현대에만 그렇죠. 백화점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요. 모든 곳이 없는데 호카는 사람이 많아요. 호카는 미국에서 그냥 러닝슈부터 시작한 건데 호카라고 캠즈마켓 써 있는데 사람들이 그죠. 호카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뛰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할 정도고 미국에서 젊은 친구 대학생들이 약간 과장하면 다 신고 다닌다는 게 호카죠. 그래서 호카가 지금은 이 데커스 아웃도어 브랜드의 한 35%에서 40%인데 2025년 되면 2025년 되면 매출이 1위로 올라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호카 브랜드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이 방송 거의 제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가성비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요즘에 소비를 하긴 하는데 가성비 느낌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행은 다 가긴 가요. 여행 가긴 가는데 약간 금액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제주도에 호텔 갔어요. 그리고 설악산에 이렇게 산에 있는데 갔어요. 제주도에 호텔 가고 해운대 호텔 가면 방이란 거 자체가요. 방이란 거가 동서남북 있잖아요. 물론 사이드는 없지만 앞뒤가 있잖아요. 한쪽만 방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건물 구조상 웬만한 데도 보면. 그래서 대부분이 오션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잖아요. 네, 맞아요. 제주도 가고 해운대 갔는데 굳이 거기서 달맞이 구경 보거나 뒤쪽에 뭐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거기를 보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션뷰가 항상 비싸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이제 그 싼 거 있는데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하잖아요. 또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 제주도에 예를 들어서 여행 갔는데 렌트를 하잖아요. 약간 뭐 기분 쓸 수 있죠. 그래서 BMW 스포츠카를 할 수 있어요. 오픈카를 할 수 있는데 조금 보니까 좀 저렴하게 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국산차로 가는 거죠.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성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고 할 때 약간 좀 저렴한 브랜드. 그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PB 브랜드. 코스트코 가더라도요. 똑같은 물인데 딴 거 물보다 커크랜드 브랜드가 약간 싸잖아요. 네, 그런 느낌 있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코스트코만 가더라도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케첩이죠. 케첩. 크라프트 하인츠라면 오뚜기 케첩이 딱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 옆에 보면은요. 커크랜드 케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러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서는 뭐라 그래도 브랜드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맞죠, 대표님?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 생수 있죠. 커크랜드 생수는 우리가 대기업에서 납품한다고. 대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하면 다 아는 대기업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름 없는 거 하는 게 별로 아니에요. 지금 여기. 크라프트 하인즈라는 케첩 회사가 있잖아요. 그 CEO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인터뷰를 한 4년 전에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자기네가 1년에 수십억 달러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코스트코에서 파는 그 케첩 있죠. 누가 만드냐면 자기네가 납품하는 거예요. 크라프트 하인즈가 납품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이다 그거. 근데 걔네들은 광고도 안 해요. 코스트코 광고 보셨어요? 코스트코 광고라는 건요. 유일하게 입간판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건물 안에들만 여기저기 붙여놨죠. 그리고 자기네 온라인 자기네 몰에서 하죠. 외부 광고를 안 하잖아요. 근데 훨씬 더 20% 25% 싸게 파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코스트코의 PB 브랜드 커크랜드 같은 데 위력이고 그게 월마트에도 있고요. 아마존에도 아마존 프라임 제품이 따로 있어요. 아마존 그리고 아마존 초이스 제품, 아마존 베이직 제품들이 다 자체 브랜드를 갖고 나오는 건데 그 이상한 애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좋은 애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커크랜드 제품 믿을만하다라고 내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뭐 제가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관련 있는 게 아니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 회사 중에 하나가 트리하우스 푸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트리하우스 푸드가 회사 이름인데요. 이 회사 그러니까 그 크라프트 하인즈가 이런 데 사다 보니까 약간 짜증 날 수 있잖아요.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겐다스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코크랜드 아이스크림 또 있는 거예요. 있는 데도 미국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스크림 누가 만드느냐? 이런 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짜증 날 수 있잖아요. 내가 똑같은 제품 왜 아무리 코스트코라도 싸게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 속상하고 마진도 안 남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한테 넘기는 거죠. 그리고 중소기업은 자기네가 오히려 가갖고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크라프트 하인즈에 가서 나한테 그 공장 넘기라고. 넘길 때 직원 넘기고 설비 그대로 넘기고 퀄리티 제조업 그대로 넘기라고. 커크랜드 가운 같은 걸 전문으로 얘네들 만들어서 납품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가성비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우리가 PB 브랜드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한국 통계는 못 봤는데 미국 통계를 보면 2020년 직전까지는 오히려 좀 줄어들었어요. PB 점유율이 좀 줄어들다가 팬데믹 지나고 최근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PB 점유율 올라가고 있어요. 그 가성비거든, 가성비. 그게 바로 이 회사다. 그 전문을 하는 회사가 트리하우스 푸드. 그래서 세종몰 제가 좀 보고 있죠. 관심 갖고. 아, 얘도 안정적이겠네요. 그러면 일단 납품이 그냥. 이건 제가 관심 있다는 거고 네. 제가 뭐 주식으로 뭐 주가 판단을 아직 잘 못하겠어요. 어제는 이제 네. 그렇게 보신다. 어쩌면 이거랑 아까 말씀해주신 트랜스다인 그룹이랑도 네. 원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그 종목 발굴하신 원리는. 기본 똑같습니다 저는. 네, 네.